서브 이슈입니다. 개미는 이것 때문에 주식 투자에 실패한다. 투자 수익 가로막는 복병 중 하나는 호르몬이다 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코르티솔과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제 호르몬이 있는데 이것이 주식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래스카대에서 연구진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호르몬은 인류가 원시 사회였을 때 가장 생존에 필요한 호르몬이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랑이와 산길에서 마주친 인간은 즉시 도망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피가 심장으로 몰리면서 심폐활동을 촉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호르몬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호랑이와 길가에서 마주칠 일이 없습니다. 있다면 전쟁인데 전쟁도 핵무기가 개발되고 나서 오히려 전면적인 전쟁은 줄어들었습니다. 현대인들이 길가에서 죽고 사는 일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미들이 잘 안 하는 것이 바로 5% 오르면 바로 먹고 빠지고 20% 이상 빠지면 손절치지 않고 오를 때까지 지켜보다 방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손절을 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오를 종목에 대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직접 샀습니다. 일이 바빠서 주식 계좌를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난 후에 주식창을 열어보니 무려 내가 산 종목이 50%나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마도 대부분 존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식 떨어진 것에 열이 받아 컴퓨터를 켜고 담배를 피러 간 사이 와이프가 주식창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상의도 없이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들어와 주식창을 보니 이미 50%나 떨어진 주식은 내 포트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다시 사서 존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사지 않을 것인가? 아마도 대부분은 이런 사태가 오면 50%나 떨어진 주식을 다시 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손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이 증가해도 거래를 너무 빈번하게 하는 우를 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에 있는 내용인데요. 회전율이 많아지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오른다고 따라갔다 고점 잡고 떨어지면 같은 시각에 다른 급등하는 주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식에 고점 잡고 떨어진 주식을 처분하고 다시 급등주로 갈아탑니다. 하루에 이것 몇 번 하면 그냥 망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개미의 회전율이 높은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주식 투자를 대부분 못합니다. 여기서도 일반인보다 금융 지식 수준이 높은 재무관리 석사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호르몬의 투자 편향이 아주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의 거래 빈도가 늘어나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것이죠. 경제학자들은 주식 투자를 대부분 못합니다. 왜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못할까라는 것이죠. 이유는 경제학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주식 투자를 못하게 되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경제학, 금융학자 등은 학문을 할 때 통계적인 엄정성을 추구하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경제학은 거의 수학입니다. 현대 경제학은 모델링을 할 때 미분, 적분 등이 들어가면서 웬만한 공대 뺨치게 수학을 활용합니다. 주식 차트를 보십시다. 지속적으로 빨간 분봉 차트가 올라가고 있다면 앞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을 삽니다. 지속적으로 파란 분봉 차트가 내려가고 있다면 앞으로 내려갈 것이라 예상하고 주식을 처분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식을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 중 케인즈만이 부자가 된 것 아닙니까? 케인즈는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었지만 경제학적인 논리로 된 것은 아니고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따라해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케인즈가 얘기한 것이 바로 주식은 미인 선발대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내가 봐서 좋은 주식이 아니라 남이 봐서 좋은 주식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남이 생각에 동조해 따라가야 돈을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트 어디서 많이 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연현상입니다. 포대에서 포탄을 쏘아 올리거나 양궁에서 화살을 쏘면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가다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주식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악재가 나오면 급락하고요. 호재가 나오면 급등합니다. 갭상승, 갭하락입니다. L자로 꺾여 내려가거나 V자로 솟구치는 일은 자연현상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아주 잘하는 야구선수, 게임을 아주 잘하는 게이머, 수학, 물리학을 잘하는 경제학자, 금융공학자 아니면 공학도들은
자연의 물리법칙대로 차트가 움직일 것이라 생각하고 예측해서 오를 때 사고 떨어질 때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자연에서 수렵을 하던 남자들이 이런 자연현상에 아주 익숙합니다. 남자들이 주식을 더 못하고 특히 젊을수록 더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 경제신문에 나오는 지표가 대세 상승기에 20대 남자들의 수익률이 가장 안 좋다는 것입니다. 20대 남성들이 수익률이 안 좋은 이유는 대세 상승기에는 상향감이 넘치는 야생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주식시장이요. 따라서 오르는 주식에 올라타고 떨어지면 즉시 팔고 또다시 오르는 주식에 올라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전율이 많고 손실률이 커집니다. 반대로 가장 수익률이 좋은 계층은 50대 여성입니다. 50대 여성은 자연현상을 거스르는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세 상승기에 오르는 주가에 올라타는 것이 아닌 우량한 주식을 사서 묻어놓는 투자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매뉴얼입니다. 리밸런싱, 말뚝박기, V자 반등 리밸런싱입니다. 리밸런싱은 평소에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대세 상승이라는 것이죠. 대세 상승기에는 오르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러니 2.5% 떨어지면 10% 팔아야 하는 리밸런싱은 으로 볼 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팔았다가 다시 오르면 평단가만 높아지고 수수료 나가고 세금까지 내야 한다는 생각에 절대 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슬금슬금 빠지면서 옵니다. 2018년 10월, 2008년 금융위기 등을 보면 갑자기 마이너스 3%가 뜨면서 빠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전고점 대비 슬금슬금 빠지면서 5%에서 10% 빠지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3%가 뜹니다. 그러니 리밸런싱은 미리 고점에 현금화를 시켜놓는 훌륭한 툴입니다. 말뚝박기는 마이너스 3%가 떴을 때 하는 것입니다. 떨어진 비율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량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2.5% 하락 후 마이너스 3%가 떴다면 10%를 남겨놓고 90%를 전량 매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 또는 2.5% 또는 5% 떨어질 때마다 10%씩 사는 것이 말뚝박기입니다.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것이죠. 사람들은 마이너스 3%가 떴어도 지금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올라갈 것이라 생각하고 매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L자형으로 급락하지 않습니까? 자연현상과 반대로 갑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가 뜨면 비율을 남겨놓고 전량 매도하여 좋은 주식을 세일할 때 살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다시 한 달 플러스 1일 이후에 다시 사면 되지 않습니까? V자 반등 리밸런싱은 마이너스 3%가 뜨고 말뚝박기 하는 도중에 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3%가 뜨고 급락을 합니다. 그러다가 급락을 멈춥니다. 계속해서 급락할 것 같았던 주식이 반등을 시작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위험에 얼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자연현상이죠. 그러나 자연현상과 반대로 V자로 주식이 올라가며 사람들은 현실 부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현실 부정을 못하게 강제로 사는 것이 바로 V자 반등 리밸런싱입니다. 리밸런싱, 말뚝박기, V자 반등 리밸런싱 등은 매뉴얼은 모두 자연현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은 인간의 심리는 개입할 여지를 줄여놓았습니다. 그러니 오를 것 같은데 강제로 팔아야 하고요. 떨어질 것 같은데 강제로 주식을 사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주식은 자연현상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시장을 따라가며 대응해야 부자가 됩니다. 매뉴얼은 시장에 대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